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1.83% 하락하면서 2,447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2.93% 낙폭을 기록해주면서 오늘 800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799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담아냈던 하루였는데요. 개인은 3,463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736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4,544억 원대 일단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모습이었네요. 개인과 기관이 역시나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846억 원, 기관은 666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469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일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의 일부는 오늘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틀 만에 또 새롭게 또 뵀는데 오늘 6월에 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저 예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거는 사냥꾼이라는 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좀 사냥해서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인데요.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장 속에서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을 첫 번째 투자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과거를 알고 또 현재를 알고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그래서 제가 주특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 이 종목, 이 테마가 갈지, 그리고 다음 테마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걸 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제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세 번째는 또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공략인데요. 자, 그 투자자분들은 항상 보시면은 그 한 종목에 뭐 흔히 말하는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상황이 항상 좋지만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네, 네. 이렇게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제 세 번째 그 전략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네.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포트 구성을 제가 잘 구성을 해서 이제 하락 종목에도 하락하는 이제 장세에도 이제 포트 구성을
이제 잘 짜서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누고 투자 전략까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또 장점을 보게 되면 이제 미래를 또 예측하는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이제 수익 전환이 가능한 그러한 포트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희 톡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들 조금만 지나면 또 오르는 기다리면 무조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신기해하시고 어떻게 또 상한가 가는 종목만 골라서 또 잡으시는지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신기해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톡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좀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도 어떤 종목들 수익을 올리고 계신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몇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6월달 수익률 좀 자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 5월 달에는 제가 188% 오, 맞아요. 수익을 냈고요. 네. 6월 달에는 제가 현재 147% 수익 중이고 제가 좀 간단히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익 냈던 종목 중에서 휴림 로봇 제가 크게 냈던 게 휴림 로봇이거든요. 맞아요. 예, 16.25% 제가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삼성전자 M&A 기대감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그 전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수익이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화콘텍 또 제가 수익을 냈었는데 신화콘텍은 뭐 USB C 타입 단자 그 통일한다는 소식으로 그렇죠. 제가 수익을 그 22.39% 수익을 냈고 또 다시 진입해서 그날 다시 진입해서 제가 2.5% 수익 내서 총 한 25% 정도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그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제가 맞아요. 10% 가량 이제 수익 냈고, 자 이거는 그냥 6월 3일 날에 코스닥 상장이 됐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던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캠시스 제가 9일 날에 두 번 진입해서 각각 4.5%, 5%를 좀 수익을 냈었는데 이게 그날 재료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삼성전기가 그 테슬라의 전기차 트럭 카메라를 전량 수주한다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납품 금액은 무려 뭐 한 4조에서 5조 정도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캠시스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2002년도부터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 중인 회사로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해서 6.27%를 수익 냈던 종목이고 또 신화콘텍은 제가 월요일 날에 다시 진입해서 3.26%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그 샘표도 제가 그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었는데 그 상한가가는 그 좀 후반 정도에 제가 진입을 해서 4.13% 좀 수익을 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방송 후죠. 어제가 네. 방송 후인데 그렇죠. 세아 메카닉스 제가 20.35%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창 이 공장에 5,800억 원을 좀 투자를 해서 배터리 신규 네. 사업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규 폼팩터 양산 설비를 구축하고 또 오창 1공장에는 1,500원을 투자를 해서 그 총 1,988억 원 규모의 죄송합니다. 그 규모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을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좀 간단히 네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난달 26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공장을 대상으로 총 1,988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제가 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렇죠. 또 종근당은 또 2.64% 그리고 TS 트릴리온 8.26% 뭐 총 11% 수익을 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원숭이 도창 맞아요. 관련해 갖고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를 저도 제가 진입을 인증했죠. 했었거든요. 네. 그 원숭이 도창주가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재료만큼 안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네. 너무 셌어요. 너무 셌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전염병이 낫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만약 없었다면 그렇다면 많이 크게 좀 그러겠네요. 가는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제가 진입을 해서 네. 9.73% 정도 이제 수익을 냈던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수익 나는 게 거짓말 같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거짓말 같으실 텐데 일단 밑에 하단에 그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정말인지 아니면은 이제 가짜인지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번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좀 의심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하시고 있고 팬이 됐습니다. 제 팬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자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수익률 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일단 5월 달은 188% 그리고 6월 달 일단 절반이 딱 지난 상황이고 심지어 중간에 휴장도 했는데 저희 147%또 넘는 수익률을 올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단 시장 너무나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수익 내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 역시 오늘 미코 바이오메드 또 같이 수익 인증도 남겼던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좀 얻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역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톡방에 많은 분들 또 계속해서 본방 인증도 올려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FOMC 회의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좀 변동성을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QR코드 바로 읽으셔서 입장하시고 내일장부터 이렇게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미리미리 선침을 통해서 또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률 좀 얻어가시고 좀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익률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또 한 줄평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거 전문가님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바닥하고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월요일부터 3일 연속으로 좀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도 일단 FOMC 좀 앞두고 있어서 시장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현재 시장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정관님? 네, 제가 오늘의 한 줄 평은 현재 시장은 바닥이라는 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현재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뭐 에너지, 뭐 물가, 식품, 뭐 관련 대부분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고 지난주 인플레이션 지표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 그쵸.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2년물부터 전부 3%대 이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이어서 전일에 어제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었죠. 네네. 자, 이것도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부르게 되는데 PPI 지수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개월 동안 연속 10%대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국제유가가 또 120달러를 맞아요. 또 계속 상회를 했었는데 국제유가는 저는 이제 100달러만 넘어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실감을 했거든요. 네. 네, 현재 120달러까지 이제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국채 금리가 더욱 폭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또 최근 폭등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정리해드리자면 좀 아직은 바닥으로 하기엔 아직 물가 폭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그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맞아요. 스텝으로 단행될 확률이 어제 30%대에서 이제 97%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75%대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97%죠. 97%대로 올라갔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또 증시의 하방을 좀 낮추기 위한 좀 수단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뭐 지지선 뭐 2,600선 훨씬 넘었죠. 2,500선까지 이탈하고 또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반발 매수 세력이 나와주만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뭐 그런 언급들 뭐 패드의 뭐 매파적인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연준이 내일 통화정책 통화정책 네네,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기준금리. 네, FOMC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빅 스텝 가능성보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오늘 증시 반영이 돼서 내일 증시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바닥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좀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아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저의 오늘 한 줄평은 현재 시작은 바닥이라는 말에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의 바닥은 아니고 일단은 모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16일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날 상황인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면서 우리 시장 또 오늘 또 폭락을 좀 이어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더 좀 빠지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한 줄평 들어봤는데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것들 또 이벤트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시장 상황에서 이제 그 지난주 인플레이션 지표인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결과로 예상치를 웃돌고 41년 만에 가장 빨리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으로 이번 주 내내 급락하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도 통화정책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했다고 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전월 대비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6개월 연속 10%대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에서 더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미국 국채 금리가 3%대를 넘었었는데 또 2%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2011년 이후에 최대 고치를 기록하고 2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최근 이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세력들이 불안해서 나와주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코스피 심리저항선 다 넘어 2,50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이제 많이 그 급락한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원자재 물가, 곡물 그리고 식품 등 대부분 소비 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아직도 120달러 주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또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공언했던 사우디에 방문할 예정 소식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만큼 유가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의 생산 증대 등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방문 예정일이 다음 달 13일에서 이제 16일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달만 잘 버티게 된다면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이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유가 안정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을 회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선침해하는 그 투자자들도 생각날 것으로 이제 조금씩 증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네. 잘 안 됐을 때는 원유 증산 기대로 선반영됐던 그런 주가들이 다시 이제 그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투자자 근데 저희 투자자들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쵸.
투자자들인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 관련주를 공략하면 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당장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예측을 좀 잘하고 분석을 좀 잘하신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 나기 좋은 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려운 장에 수익 내드렸고, 다들 최근 시장 상황 좋지 않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6월 달만 해도 제가 150% 정도, 수익을 내드렸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밑에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당장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좀 관망하시면서, 정말 수익 잘 내는 전문가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드실 때 천천히 따라오면서 저와 같이 수익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자세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주셨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일단 시장을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들 자세하게 톡방에서는 나눠주고 계시니까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대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전문가님 필명이 사냥꾼이라는 뜻답게 정말 토끼처럼 빠른 종목들 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신호 톡방에서만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 정말 잘 따라가고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수익 인증 올라오는 거 보시면 직접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만 정말 골라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저 역시 톡방 들어가서 수익 인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일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신 후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또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입니다. 오늘 미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한전 수출 논의의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네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98% 급등 나타내면서 오늘 33,350원에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코그램 상한가 터치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피코그램은 정수기 그리고 정수기 필터, 정수기 기필터 소재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 업체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수 제품의 핵심 정수 성능을 담당하는 부품이 필터 그리고 필터에 결합하는 필터 조립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가전제품 타입의 냉온 정수기까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필수 정수 소재인 카본 블록 그리고 세라믹 1차 여제를 제조, 2차 가공까지 하고 있고 세척 용수에 사용되는 비타민 샤워기 필터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 미국, 그리고 태국 등의 중심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 주가의 상승의 이유는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수출 논의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미국에 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큰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앞서 또 피코그램은 국책과제를 통해서 방사선 융합 기술을 사업 진행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기술 기반해서 세슘 정화용 필터 개발이 주요 내용이고, 또 이 소식으로 이제 원전주로 이제 정수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원전으로 좀 묶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잠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보겠습니다.
이때 상장이 됐거든요. 이때 상장이 됐고 이때 네. 언제 22년 한 3월달 정도 이때 거래량이 한번 나왔을 적이 있는데 이때가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 화재 소식이 있었을 때예요. 자, 이 화재 소식에 세슘 정화 필터 개발 사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네. 또 화재로 이제 그 상승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때 5월 13일 정도에 1분기 실적 개선에 조금씩 이제 그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이 이후에 이제 상승 움직임은 좀 정수기 판매, 또 제품 품질, 큐마크 획득 등 또 정수기 관련주로 이제 좀 묶이면서 이제 상승이 됐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웨스팅 하우스와 한전 수출 논의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식으로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돼서 일단 좀 같이 협업을 좀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요즘 시장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자리 나왔을 때, 또 소식이 따라줬을 때, 재료가 나와줬을 때 그때 접근하면은 좋은 수익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피코그램부터 먼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공구먼 올라와 있습니다. 500% 무상증자에 오늘 2거래일 연속 상한가 또 행진을 이어갔네요. 역시나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먼 오늘 역시나 상한가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29.94% 급등 가져갔고요. 오늘 103,30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정말 잘 가네요. 이 종목도 노토스랑 또 그 다음을 잇는 것 같아요. 연속으로 또 상한가 갔는데 공구먼도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공구모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료 전문 업체고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자파 등을 제조 그리고 매입해서 자체 온라인몰 중심으로 판매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공구우먼 그 브랜드 론칭이 돼서 플러스 사이즈 드레스 그리고 팬츠, 아우터, 탑 등의 데일리 의류 중심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일반 의류를 넘어서 이제 이너웨어 그리고 뭐 자파, 피트니스 웨어 등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여성 의류 자파 등을 제조 및 매입해서 자체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500% 무상증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죠. 그러게요. 이런 소식으로 이제 무상증자 소식으로 갔다 보시면 되는데. 공구우먼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서 이제 소유 주식 1주당 신주 5주의 비율로 배정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14일날 공시가 됐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공구우먼은 이제 신주 1주당 액면가 100원에서 100원으로 1,136만 500주를 이제 신규 발행하는 소식으로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구먼 2거래 연속 상한가 갔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이때가 3월 23일 날에 신규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위료 자파라서 또 위드 코로나의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던 이제 모습들도 이제 보실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식도 있고, 뭐 이게 위료 같은 거는 좀 중국에서 좀 많이 이제 여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네네.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또 봉쇄와 해제 소식으로 또 움직임을 보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후에 봉쇄가 풀리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리오프닝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저 사실 이 종목 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게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30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10분간 이제 보다가 그렇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상한가였습니다. 진입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도 바로 또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이제 좀 무서운 시장이라서 좀 이제 그 섣불리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놓친 종목인데, 이게 또 주목을 받게 된 게 요즘 무상증자 소식으로 많이 가고 있죠. 뭐 노토스라든지 맞아요. 뭐 다른 종목도 이제 네. 예, 그렇게 무상증자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 이유가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무상증자 소식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리락이 걸리게 되면은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이거 무상증자면은 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구먼 또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미코 바이오메드 올라와 있네요.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미코 바이오메드도 역시 상한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29.88% 급등 가져갔고요. 12,65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또 전문가님께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톡방에서는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저 역시 수익 인증을 또 하고 나왔던 종목 중 하나인데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미코 바이오메드는 일단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고요. 분자 진단 사업, 그리고 분자 진단 장비, 그리고 생화학 진단 사업, 그리고 빈혈 측정기, 혈당 측정기 등의 생화학 진단기기, 그리고 스트립 제작, 면역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로나19 감염 진단 키트로 신속 항체 진단 키트, 그리고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중화항체 엘리시아 진단 키트를 좀 주요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이제 분단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제 수출을 하면서 40억 원 그 수준이었던 매출을 300억 원 규모로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잦아들자 좀 주가가 6,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국내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위로 진단 기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달 전이 5월 16일 종가에 6,940원을 좀 비교를 하자면 주가가 한 달 새 80% 가량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미코바이오메드는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원숭이 두창 등 15종의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지닌 지난 2019년도에 출원을 했고 지난해 1월 5일자 등록을 또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또 2020년도 4월에는 희귀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 개발과 좀 관련한 개발과 관련한 질병청 네, 용역과제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네. 네, 당시 연구과제를 통해서 원숭이 두창을 좀 포함을 해서 브루셀라 그리고 부틸리눔균 등의 좀 약 33가지 33가지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 그리고 진단기기를 이제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것도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이오메드도 차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네, 이때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좀 많이 하락이 됐었죠. 그리고 대부분 좀 코로나 소식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으로 움직였고 이때 거래량이 터져 나왔을 때도 다 코로나로 인한 거래량 급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저 원숭이 두창 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죠. 네. 말했듯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원숭이 두창에 관해서도 이제 좀 그 연구를 좀 했던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건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제가 시초가에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무실에서 맞아 오늘 사연이 있었죠. 네, 인터넷이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못해서 제가 아쉽게도 10% 가량밖에 수익을 못 냈고 만약 제가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25%가량 와.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 있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의 경우는 이제 좀 코로나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주목을 받게 되고 있고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이제 조금씩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또 시초가에 진입을 못했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장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수익을 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러한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로지 이러한 종목들 신호는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수익 인증 꾸준히 해주고 계셔서 정말 잘 따라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들어오셔서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천천히 따라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같이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VC입니다. VC 같은 경우는 골프채 그립 제조사인 슈퍼스트로크 인수를 참여하겠다는 검토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12.26% 상승 가져간 상황이었고요. 만원 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1,9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이네요. 네, 종목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VC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VC는 골프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제 토탈 골프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또 필드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에게 홀과 코스에 대한 거리 그리고 정보, 그린 등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는 거리 측정기 제품과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장치, 론치 모니터 제품 그리고 골퍼의 스윙 자세와 이제 구질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계 최초 음성 안내 골프 거리 측정기 보이스 캐디를 선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 제품으로는 음성형 거리 측정기와 시계형 거리 측정기 그리고 레이저형 거리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 부시넬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골프채 그립 제조사 슈퍼스트로크 인수 참여 소식에 검토 소식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또 VC가 또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 4월 PE와 손을 잡고 글로벌 골프채 그립 회사 슈퍼스트로크를 좀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좀 주가에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또 VC와 좀 다올 PE가 특수법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또 이 SPC가 슈퍼스트로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슈퍼스트로크 경영권 인수하는 주식 매매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VC는 또 다올 PE가 슈퍼스트로크를 함께 인수할 전략적 투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거래에 좀 합류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C 대표는 이번 거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 상태인데 네.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 이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힘이 생겼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 VC가 골프 정보 기술 기기에선 이제 강점이 좀 있지만 전통 골프 용품 분야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효과적이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골프 그립은 좀 필수 소모품이어서 꾸준한 교체로 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사업 안정성을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매출 변동 없이 설립 후 25년간 안정적인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네, VC도 차트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 2월 정도에 이제 상장이 이때 됐고요. 또 잠시만요. 이때 3월. 이때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죠. 이게 상승세를 보인 게 골프장 이용객이 좀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때도 아마 코로나가 조금씩 엔데믹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골프장도 이제 많이 찾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상승세를 조금씩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 4월 22때 또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골프 산업 성장 지속 전망에 또 일부 골프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급등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때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있죠. 이때 하락한 게 1분기 적자를 좀 났거든요. 이제 적자를 하면서 이제 하락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퍼 스트로크 인수 추진하면서 또 상승을 보였죠. 이게 또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게요. 네, VC. 네, 이때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적자 21년도에도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적자를 보였다는 거는 일단 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 전환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그럼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부채 비율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유동자산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적자를 보였다는 건 이제 좀 그 투자자들에게는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가 있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하락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골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모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많은 것들을 골프에 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기기들이 이제 해외 수출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VC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골프 즐기시는 뭐 20, 30 세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기기들도 같이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송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출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신송홀딩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12.64% 상승 가져갔습니다. 15,15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인데요. 신송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볼까요, 정관님? 네, 일단 신송홀딩스는 좀 간장, 된장 등을 좀 만드는 신송그룹의 순수 지주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소맥 전분 업체인 신송사업, 그리고 장류 이제 생산업체인 신송식품을 100%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좀 해외 법인, 그리고 신송식품을 포함해서 신송산업 등 4개의 자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코 전문 투자 형사모 부동산 투자 신탁 제42호 부동산 개발업이거든요. 네.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러게요. 네, 그 주요 종속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급등세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가 되고 곡물 가격이 상승으로 좀 수혜를 이제 받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에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곡물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전쟁 상황에 주요국들의 작황 부진, 그리고 인도 수출 제한 조치 등이 좀 겹치면서 특히 또 밀 가격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 무역업자 조합은 올해 우크라이나 밀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3,300만 톤이었었는데 그 절반가량이 2,920톤에 좀 머물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신송홀딩스의 경우는 또 정부가 글로벌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대한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그 역시 호재로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은 또 민간 기업의 글로벌 곡물 인프라 인수 시 정부가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좀 빌려주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해외 농업 산립 자원 개발 협력법상 유사시 명령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비축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좀 법을 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기구에 따르면은 또 지난달 세계 가격 지수는 식량 가격 지수가 전년동월 대비해서 22.9% 상승한 157.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푸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맞아요. 푸드플레이션이 그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랑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이 또한 역시 러시아 전쟁 곡물 음식 테마와 좀 움직임이 같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살펴보자면은 네, 신성홀딩스도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게 정부 해외 곡물 인프라 기업 자원 지급 소식이랑 또 식물 가격 상승세 장기화 기대감 지속 등에 또 어제부터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는 저는 주기적으로 그 상한가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씩 그 공략을 잘 한다면 이제 크게 수익을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성홀딩스 다음에 제가 또 같이 가는 게 또 샘표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샘표가 또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샘표로 좀 수익을 상한가 갔을 때 맞아요. 샘표를 그건 보고 이제 진입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저 밑에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샘표 그 다음 종목은 어떤 게 대장주가 돼서 움직일까 해서 제가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릴 테니까 밑에 하단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신성홀딩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이제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에다가 이제 주식왕 예거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5월달 수익률 188%고요. 6월달 이제 절반 지난 상황인데 중간에 휴장도 몇 번 했었고요. 그런데도 147% 넘는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선침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내 계좌가 왜 이렇게 파란불이야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